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구역 설정 모델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개편안은 2순위로 제시됐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 보고회. 용역진은 현행 2개 행정시인 제주도 행정체제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오라동과 용담동을 분리한 현행 경찰서 관할 구역안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시 분리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해 수용성이 높고 지역 형평성 등 기준 충족도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용역진은 설명했습니다. 개편 효과에서 비용을 뺀 편익 면에서도 효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의 각종 행정체제 요소들을 보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번 다른 어떤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데. 두 번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읍면 지역을 동서군으로 분할하는 안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지역과 읍면 사이 도농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 지역 형평성 면 등에서 3개 시 분할안보다 낮은 종합 점수를 받았습니다. 용역진은 현행과 같은 2개 행정구역안은 주민 참여성을 구현하기 어렵고 제주시를 더 분할하는 5개 행정구역안은 생활권이 단절되고 행정구역 설계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개 모델안 가운데 사실상 3개 또는 4개 구역 개편안을 유력 후보로 제시한 겁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제시된 대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수기 토론을 거쳐 후보 대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올 연말 개편 권고안과 주민투표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수년째 이어져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바다 위에서 구조된 중증 외상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해경이 전국 최초로 해양 외상 의료지원팀 신설을 앞두고 의료진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선, 제주호가 원인미상 화재로 인한 기관실 폭발 발생, 제주호는 선미 폭발, 화재로 화순항 남쪽 9km 해상에서 화재로 어선이 폭발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배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선원들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선 경비 함정이 화재를 진압하고 하늘에선 표류자 수색 작업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처치에는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해경 헬기를 타고 온 의료진들은 곧바로 함정 의무실에서 긴급 처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해상훈련에는 전국 최초로 헬기를 타고 이곳 함정까지 온 전문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이 해양외상의료지원팀 신설을 앞두고 의료진과 진행한 훈련에는 헬기 5대와 함정 1척, 연안구조정 1척이 동원됐습니다. 함정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로 의료진을 직접 이송해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시설을 갖춘 함정을 랑데뷰 포인트로 해가지고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최종 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해상에서는 이제 평균 환자 이송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해상에서 병원까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위중한 환자를 위해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407건으로 이 가운데 외상 환자가 45%를 차지합니다. 해경은 오는 11월부터 해양 외상 의료지원팀을 가동해 해상 의료 체계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제주 이주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었는데요.
이주의 경험을 가진 국내외 작가 27명이 이주를 예술로 재해석한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포스터와 전단지로 꾸며진 파라다이스 간판의 스낵바. 스낵바 앞쪽에는 터키 요리인 케밥에 쓰이는 커다란 고기꼬치가 돌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음료수와 과자들이 가득합니다. 제주 출신 오봉준 작가가 독일로 이주해 이주민 비율이 높은 노이퀼른 지역의 가족과 살면서 이주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제주로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의 초상화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주와 정착, 거주 과정을 통해 제주에 처음 정착한 입도조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모습도 그려냅니다.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평범한 이유들이 이주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를 통해 인류 생존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라티오 전시회.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주를 경험한 국내외 9개 나라에서 27명의 작가들이 이주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은 작품 7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생태와 우발적 이주 등 4개 섹션으로 회화와 사진은 물론 설치와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주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됐고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은 물론이고요. 모두가 이주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개개인의 이주의 기록들을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주가 본인들에게 의미 있는 이주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를 재해석해 예술로 다채롭게 풀어낸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심 속 대규모 습지인 낙동강 하구는 생태 보고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아닌 민간이 먼저 나섰다고 합니다. 대구 MBC 류재민 기자입니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 멸종위종 20여 종을 포함해 매년 140종이 넘는 철새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3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습지가 조성돼 있어 습지 보호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강 하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경남 읍호늪의 4배가 넘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일단 사주도 잘 발달돼 있고 갯벌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월동지이기도 하고요. 낙동강 하구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충남과 전북, 전남 등 서남해안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비슷한 가치가 있는 갯벌 9곳을 추가로 확보해 지정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부산시나 정부가 아닌 부산 시민과 종교계, 학계 등 민간이 먼저 발벗고 나서 자연, 생태적 가치가 큰 낙동강 하구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번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부제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부산을 방문한 엑스포 실사단이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은 만큼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추진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부산을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변모시키는 일이며 부산을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 등재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근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의 추진 의지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전제 조건입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가을볕이 따스해서 거닐기 좋은 계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온화하겠고요. 해가 지면 복사능각으로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9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한라산 윗세의 오름은 5.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제주시는 17.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한데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현재 13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18도, 북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이 24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 성판악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만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바닷길도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갈수록 가을색이 짙어질 텐데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마을 여행의 통합 브랜드인 카름스테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관광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카름스테이 사업은 지난 5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파타골드 어워즈에서 지역 기반 관광 부문 골드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카름스테이는 동네를 의미하는 제주어 카름과 머물다는 뜻의 영어 스테이를 결합한 합성어인데 서귀포시 하효와 한남, 의귀리 등 10개 마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바구니는? 세계 지질공원을 탐방하는 산방산 용머리 해안 지질 트레일이 오는 13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됩니다. 탐방 구간은 해안과 산방산 경관 코스를 비롯해 화순 금모래 해변에서 황우치 해변으로 이어지는 지질 중심 코스 등 모두 3가지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은 희귀한 용암돔 화산지형과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세계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제주 지역 산부인과 10곳 가운데 7곳에서 분만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형연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분만 청구가 없는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분만 청구가 없는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 비율은 2019년 59%에서 2020년 62%로 늘었고 작년에는 73%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학생들의 불균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은 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바른 채용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